혹시 수출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탄탄한 내수 시장은 있는데 이제 슬슬 해외로 나가볼까 하고 생각 중이신가요? 만약 정부가 카탈로그 디자인부터 복잡한 해외 인증, 심지어 천정부지로 쏟는 국제 운송비까지 지원해주는 온라인 맞는 쿠폰을 제공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맞는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우리가 보통 수출 바우처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수출 바우처. 그 사업의 1차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수십 페이지나 돼서요.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핵심만 딱 뽑아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도대체 평가위원들은 뭘 보고 뽑는 걸까? 이런 실질적인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걸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2026년 수출 바우처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라고 하면 왠지 정부에서 현금을 계좌로 바로 이렇게 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고요. 가상의 온라인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포인트요. 네, 선정된 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이랑 기업 분담금을 합친 금액 있잖아요. 그만큼의 포인트가 온라인 시스템에 딱 충전되는 거죠. 아하, 일종의 선불 충전 카드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메뉴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주 거대한 메뉴판이 있습니다. 거대한 메뉴판이요? 네, 수출 과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 약 8천여 개가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8,000개요? 와. 네, 마치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 같죠?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담고 계약하고 나중에 그 포인트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많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건가요?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영상 제작 같은 실행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요. 네. 둘째는 해외 시장 조사나 컨설팅처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나 특허 출원 같은 지원 서비스가 있죠. 예를 들면 아마존에 입점하고 싶은데 상세 페이지 만들 디자이너가 없다. 그러면 디자인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유럽에 수출하려는데 CE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죠. 근데 서비스가 8,000개나 되면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소위 옥석을 가려야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행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계속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용기업들의 만족도 평가도 받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청하는 기업이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좋아 보인다고 이것저것 고르기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업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당장 큰 목돈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회사도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지원 대상은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총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걸 트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트랙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즉 한도가 달라져요. 그냥 쭉 나열하면 숫자가 많아서 헷갈릴 것 같아요. 혹시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처음 화장품을 팔기 시작한 K-뷰티 스타트업이랑 오랫동안 기계 부품을 수출해온 중견 부품 기업이 있다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먼저 그 K-뷰티 스타트업이 작년에 한 5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5만 달러. 네. 이 회사는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 트랙에 해당해서 3천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내수 기업, 그러니까 수출액 1,000달러 미만인 곳도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금액이군요. 그럼 그 중견 부품 기업은요, 작년에 한 120만 달러 정도 수출했다고 해볼까요? 120만 달러면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구간이거든요. 네. 그럼 수출 성장 트랙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원 한도가 7천만 원으로 껑충 뜨게 되죠. 와, 7천만 원이요? 네, 그 사이에는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유망 기업이 4,500만 원을 받고요.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수출 강소 기업은 무려 1억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와, 차이가 정말 크네요. 네,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공고문을 보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어요. 똑같이 3천만 원짜리 바우처를 받아도 회사가 내야 하는 돈, 그러니까 기업 분담금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회사의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K-뷰티 스타트업이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작은 기업이라면 총 바우처 3천만 원 중에 70%인 2,1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럼 회사는 9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는 9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회사가 더 크면 부담도 늘어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같은 3천만 원 바우처를 받아도 연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 비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정부 지원금 1,500만 원, 기업 분담금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실질적인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꼭 알아야 할 정보네요. 그럼 반대로 이런 좋은 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휴업 폐업 상태인 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요? 네, 과거 2년간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했는데 받은 바우처의 70%도 채 사용하지 못한 기업. 이런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 단순히 선정만 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일종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이 바우처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기본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까 이 정해진 한도 외에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총 5가지의 한도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 첫째는 관세 대응입니다. 최근에 FTA나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그렇죠. 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받은 바우처 한도의 50%를 추가로 더 줍니다. 7천만 원을 받았다면 3,5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네요. 엄청난데요? 단 조건이 있겠죠? 네, 그 추가된 3,500만 원은 오직 관세 대응 패키지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하. 둘째는 물류 지원입니다. 이건 기존 바우처 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지원되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인데요. 국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운송비의 70%, 최대 1,0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해상운임이 워낙 비싸서 이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네. 세 번째는 튼튼한 내수기업 우대인데요. 내수기업 트랙으로 선정된 곳쯤에서 정부가 이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공식 인정해준 마크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있잖아요. 아,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지 같은 거요. 네, 그런 인증을 받은 곳은 지원 한도가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50%나 껑충 뜹니다. 와, 내수기업이지만 잠재력이 큰 회사를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군요. 마지막 2개는 실제 수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을 위한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수출국 다변화입니다. 작년보다 수출한 국가 수가 늘어난 기업은 한도를 20% 늘려줍니다. 이건 정부가 기업들에게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다변화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수출 고성장 기업 우대인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은 한도를 무려 50%나 확대해 줍니다. 잠시만요. 혜택이 정말 상당한데 이걸 전부 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튼튼한 내수기업이면서 동시에 수출국 다변화도 했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그러니까 튼튼한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고성장,
이 세 가지 우대 조건 중에서는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것 단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장 관련 보너스는 최고 기록 하나만 인정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관세 대응이나 물류 지원은 이것들과 별개로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텐데요. 절차가 생각보다 꼼꼼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오시 정가. 네, 제가 정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시 1초에 누르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보통 마감일에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몰리니까요. 반드시 최소 하루 이틀 전에는 최종 제출을 완료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정말 많던데 그중에서 평가의 당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서류는 뭔가요? 물론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서류도 다 중요하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바로 평가위원들에게 보내는 우리 회사의 러브레터이자 세일즈 제안서입니다. 사업계획서라면 그냥 이 돈 받아서 카탈로그 만들고 전시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겠군요. 절대 안 되죠. 많은 대표님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뭘 하고 싶다는 위시리스트, 희망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요? 네, 우리는 현재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저기엔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우처를 활용해 A와 B라는 활동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기회를 잡아 3년 안에 수출액을 X만큼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투자하면 이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가 절차도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차 서면 평가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요? 직접 찾아온다는 건가요? 네,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대표님을 인터뷰하죠. 이때는 서류 너머에 있는 대표님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보니까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라는 것에 자동으로 함께 신청하는 옵션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일종의 패키지 상품인가요? 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라면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수출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로도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지정되면 수출 바우처는 물론이고 R&D, 정책자금, 보증 등 20여 개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때도 우대를 받게 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다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는 절대 놓치면 안 될 유의사항들을 짚어주시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중복수급 문제예요. 중복수급이요? 네, 예를 들어 코트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수출 바우처로 같은 전시회 참가비를 또 정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요.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잘못 썼다가 5천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되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바우처를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 페널티도 상당하더군요. 네, 중간에 포기하면 2년간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받은 바우처의 8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에 지원할 때 감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일단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제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학교처럼 졸업을 시킨다는 건가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성장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총 바우처 금액에 평생 한도가 설정된 겁니다. 평생 한도요? 네. 예를 들어 내수 기업 트랙에서는 평생 총 6천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씩 2번 받으면 그걸로 내수 단계는 졸업입니다. 아, 계속해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같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 바우처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언제까지나 지원에만 기댄 순 없습니다. 이 지원에 마중물 삼아 자립하세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졸업 이후의 플랜 B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수출 바우처 1차 모집 공고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단순히 서류를 내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성장 스토리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각종 우대 혜택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한편의 비즈니스 게임과도 같네요. 맞습니다. 이 바우처를 단순히 돈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또는 지렛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류상의 숫자와 실적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평가자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그려지셨나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7천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된다면 그 8천 개의 메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서비스를 클릭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이끌어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